3일절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지금 신고된 인원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내일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5만 명 집회가 신고돼 있고요.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5만 명, 또 대학로 앞에서는 5천 명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인원만입니다. 10만 5천 명입니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서울 안국역, 헌법재판소 근처죠. 안국역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3만 명 지금 집회 신고돼 있고요. 인근의 또 경복궁역에도 3만 명 규모의 찬성 집회가 열릴 거다라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 대변인님, 3.1절입니다. 3.1절에 정말 양쪽이 최대 규모로 결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가 되어야 될 3.1절 기념비적인 날에 이렇게 좀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새 싸움을 하고 사실 양쪽에 지금 양 정당들도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뭐 40여 명의 의원들이 직접 참석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민주당에서도 당 대표가 직접 또 동원령을 내리고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시국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시국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될 책임들은 여러 국가기관들, 그중에서도 지금은 또 헌법재판소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양측 집회 모두 다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선고를 앞두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 중에 하나로서 또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이번 3.1절 탄핵 찬반 집회가 이제 큰 무리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 또 추가로 여쭤볼게요.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이요. 내일도 2030 청년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국회에서 이런 기자회견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듣고 제가 질문 드려보죠. 현재 비상계엄 이후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들이 이제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독단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마저 흔들리는 현실 속에 더는 청년들이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20대 보수화의 원인이 역사교육 부재라고 말했는데요. 보수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편향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현 역사관이 오히려 보수에 대한 어떤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진보의 역사관을 더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보수로 깨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상식과 공정의 근거에서 깨어난 것이지 교육의 바탕이 잘못되어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 대변인께서도 2030이시기 때문에 지금 탄핵 찬성 연단에서 또 황현필 씨가 반대 집회에 나온 청년들 향해 가지고 역사 교육이 덜 돼서 그렇다라고 비판했던 그 부분을 또 우리 2030 청년이 비판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황현필 씨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무수한 민주당 인사들이 비슷한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이 박영선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면서 그런 역사교육의 부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서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민주화 세대의 교육의 부재가 청년들, 특히 2030 세대 젊은 남성층이 보수화된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빈축을 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현필 씨의 이야기를 빌리자고 하면 역사학자들의 90%가 소위 진보 성향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보 성향 학자들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보수화가 됐다라는 것은 원인을 역사 교육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강압적이고 주입식의 어떤 그런 사상 교육으로부터 오히려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아까 선관위나 헌법재판소에 관한 이 불공정 문제들도 결과적으로 이 시대 정신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 이 87 체제에서 만들어진 그 헌법의 정신과 지금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와 국가기관들의 모순들, 이 사이의 감정선의 괴리가 너무도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기존 기득권, 이 국가기관들에 대한 그런 저항의식과 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거리로 나와서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인물 중에요. 전한길 씨와 함께 이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지 만나보시죠.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겸 당일 육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겸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뭐 어제 김계리 우리 그 대통령 측 그 변호사 표현에 의하면 그 민주노총의 주장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민들이 알게 되었죠. 전한결 씨도 김계리 변호사를 언급했군요. 윤기찬 의원님. 나는 개몽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개봉계리, 람보르게리, 퀸계리 이런 또 별명까지 아주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아마 헌재 심판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변론 내용이었는데 다소 이례적이긴 하죠. 원래 변호인들은 당사자와 감정적으로 일치시켜서 변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양 이렇게 변론을 해가는 것이 통상의 예인데 지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헌법 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한 변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 내에서 법정 외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탄핵을 기각을 원하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용으로 변론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띄어지는 여러 영상들도 보면 사실 국민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았던 영상들을 국민께 보여주는 듯한 이런 변론 방식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판관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 그러니까 기존 법조인들이 사실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장소와 시기 등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만의 색깔을 드러냈다. 물론 저런 부분들이 기존 변호사들로서는 되게 인색적으로 보이고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기존 변호사가 생각할 수 없는 변론 방식을 택한 부분이고 아마 변호사들 심판 대리인들 내에서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름대로의 재판정에서 재판부를 향하지 않은 밖을 향한 변론을 하신 걸로 봐서는 글쎄 뭐 저기 의도한 변론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